본 의원은 공동주택관리, 관광유람선, 수산어민 정책과 그리고 건강장애 학생 학습권,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중점을 두고 도정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4월부터 경상남도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 다이어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경상남도는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 어떤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 소규모 그 공동주택 관리를 위해서는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 그다음에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의무 관리 대상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 감사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관리 규약이나 준칙 규정, 그다음에 신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품질 점검단 운영, 그다음에 기술 자문단 운영 등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내에 여러 가지 변화 요인이 생겼다면, 그러면 특히 이제 갈등 요소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말이죠. 갈등 안에는 입주자 대표 회의의 구성이나 운영 또는 관리비 및 사용료 징수, 노후화에 따른 유지 보수, 또 층간 소음, 갈등 요소가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비책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도에서는 다양한 정책을 고민을 하고 있지만은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계속 증가하는 수요에 대해 인력이나 예산이 제한되다 보니 다소 부족한 점은 있습니다. 향후에 저희들이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그다음에 유관기관이나 관련 전문기관 간담회나 토론회 등을 통해서 저희들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계속 발굴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 있습니다. 예. 이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단돈 1원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고 실제 지원도 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공동주택 지원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어떤 부분이 있는지 좀 잘 파악하셔서 욕구에 맞는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관리지원센터, 여기에 뭘 하는 곳입니까? 2017년도에 저희들이 설치를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주요 업무는 민원 접수하고 상담 처리하고, 그다음에 관리규약 재개정 지원이나 관리비 절감 방안 연구나 정보 등을 이제 제공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을 업무를 저희들이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실제 주택관리사들의 등록, 관리 이런 정도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주민들 간의 갈등 문제입니다. 어떻게 갈등이 생기기 전에 예방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합니다. 원스톱 센터를 경상남도나 LH공사 또는 주택관리사 협회, 경남도회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공동으로 운영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그룹으로 구성된 여러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운영하면은 도민들 호응이 굉장히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 앞으로 그 공동주택 감사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대해서 18개 시군과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더 나은 정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행정 수요는 계속해서 증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부분들이 좀 더 효율성을 기해야 되고, 그리고 경상남도는 정책 총괄과 예산의 지원 여기에 국한해야 되고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경상남도는 올해 초에 신년 브리핑에서 수도권과 차별화되는 남해안의 잠재력을 활용해서 관광개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남해안 관광 정책 중 그동안 소외받고 있었던 관광 유람선의 활성화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거제, 통영, 남해에 이르는 다양한 섬들은 국내 관광객들의 발길을 사로잡고 있고, 향후 이제 가덕 신공항, 남부 내륙철도 이게 개통이 되고 나면 연계해서 세계적인 해양 관광 콘텐츠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광 유람산업은 2014년 세월호 사고 이후 유도선 선령 제도가 도입됐습니다. 안전관리 기준이 강화되었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이용객이 급감했습니다. 교통수단으로 활용되는 도선에 대해서는 선박 운영에 필요한 시설 개선이라든지 그리고 적자 노선에 대한 손실 보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관광 등에 활용되는 유선에 대해서는 이러한 지원 규정이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유도선 모두 선박 건조에 대해서는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광 유람선업으로 등록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원이 하나도 없고 담당 사무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뭐하러 등록하겠습니까? 그걸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네.
남해안 관광 이 부분을 활성화시키려면 관광 유람선 육성 정책 반드시 필요합니다. 남해안 관광개발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도의 관광 정책 방향을 볼 때 관광 유람선업을 이대로 두고서는 해양 관광이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라도 침체된 관광 유람선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경상남도가 해양 관광의 중심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의 3분의 2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들이 사실 연간 2억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런 부분 개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소규모 시설들은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매년 지원해서 해결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시군이 자체적으로 해결을 못하거나 또 제도적인 부분이나 정책적인 부분, 또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해야 될 부분, 이런 부분은 도가 담당을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경상남도는 공동주택이 최소한의 주민자치기구로 활용되도록 자율성을 존중해 줘야 하고 주거 환경 개선에 적극 나서야 될 겁니다. 주거복지의 개념이 공동주택 정책과 연동돼서 시행될 수 있도록 개선해 주실 부분들은 과감하게 개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다음은 건강장애 학생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경남도 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교육은 학생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이고 어느 누구도 차별 없이 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헌법과 각 법률이 아니더라도 당연한 것이라고 봅니다. 경상남도에 건강장애 학생들이 많이 있죠. 우리 주변에는 백혈병이나 소아암 그리고 희귀병, 난치성 질환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러한 건강장애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학생들도 모두에게 주어진 권리인 교육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육청은 건강장애 학생을 위해 특별히 지원했던 병원학교, 원격 수업, 학교 단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건강장애 학생의 성공적인 학교 복귀를 위해 종합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건강장애 학생 1인당 보편적으로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특기 적성비, 치료 지원비, 통학비, 거식비 등 예산 약 500만 원을 지원받고 있으며 원격 수업 지원비 약 250만 원, 병원학교 운영 지원비, 학교 복귀 프로그램 지원비 약 100만 원 등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탁 기관별 비용에 대한 정산은 사업 종료 시기에 예산 사용 결과 모든 시도교육청과 함께 보고받고 있으며 위탁 기관의 운영 예산을 위해 올 하반기에 타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위탁 기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2023년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적으로 원격교육을 운영하기 위해서 실시한 연구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공공에서 운영하는 기관보다 꿈사랑학교가 교육과정 및 학생과 학부모 만족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가장 큰 게 예산이고요. 두 번째는 교육 환경 개선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건강장애 학생들을 가까이서 지켜보셨더라면 똑같은 안타까움이 들었을 겁니다. 우리 경남도 교육청이 타 시도보다 먼저 건강장애 학생들을 위한 교육권 확보에 더욱 세심한 정책을 실현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특수학교 교육 환경 개선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건축물 내진 성능 확보를 위한 개선이 계속해서 추진되고 있죠. 학부모 설명의 결과 학부모를 포함한 협의체를 구성하였고 1차, 2차 협의회를 실시하였으며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내진보건공사 일시 보류, 학교 이전 재배치 등 학교 운영 전반에 대한 법인의 의견 요청이 나왔습니다. 현재 법인의 1차 해신에 따라 내진보건공사는 일시 보류하였고 학교 이전 재배치 등 학교 운영 방향에 대해 세부 의견을 법인에 재요청하고 답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소규모 및 가정별 특수학교 신설, 기존 특수학교 시설과 비교되어 거정영학교 학생 수가 자연적으로 감소되고 소규모 신설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 규모가 작아 개교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학생 수용을 위한 정책의 요구가 예상됩니다. 또한 소규모 특수학교 설립으로도 거제 예광학교의 환경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소규모 및 가정별 공립특수학교 설립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장애 학생들의 교육권 보장, 사회 참여 기회 확대, 사회적 통합 증진 등 다양한 측면에서 볼 때 공립특수학교 설립 이거 반드시 추진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이 지적한 그 거제 애광학교, 진주 해광학교도 이전 신축에 대한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일찌감치
건강장애 학생들에 대해서 누구보다 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남도 교육청에서 건강장애 학생 지원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꿈사랑 학교가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육 개발원에서 하는 스쿨 포유에 비해서 훨씬 더 아이들의 어떤 쌍방향 그 수업이 가능하면서 훨씬 더 아이들한테는 훨씬 더 좋은 수업을 이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도의 한계가 있지만 최선을 다해서 지원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꿈사랑학교가 경남을 넘어서 전국의 건강장애 학생들의 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공동주택 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해양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유람산업의 지원, 그리고 어민 중심의 수산정책 추진 등 도민의 요구는 단순한 정책 개선을 넘어 경상남도의 변화를 갈구하는 명확한 신호입니다. 우리는 도민의 소리 없는 아우성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원인을 파악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건강장애 학생 지원 확대 및 특수학교 교육환경 개선 등 교육 정책에 있어서도 학생과 학부모 그리고 관계기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특수교육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선제적인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펼쳐주시길 당부드립니다.